드림스탁 나온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은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 증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마무리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이 멀린 78 안에 이 78이라는 행운의 숫자처럼 과연 네. 우리 증시 이번 주 행운이 펼쳐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CPI가 생각보다 증시의 찬물을 덜 끼얹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봤을 때 이제 CPI 결과가 예상보다는 다 높게 나왔다. 근데 그 높은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충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격이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기대했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다가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이 좀 있었죠. 뉴욕 증시가 어저께 혼조세를 보이는데 연초 들어서 작년 말에 보였던 그런 강세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꺾였고, 그리고 또 금리 인하가 당장 아니어도 상반기 중엔 확실하게 좀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CPI가 예상을 다 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시장이 다 어떻게 보면 상승 동력을 조금 잃어가는 그런 모습, 차분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동력을 조금은 잃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CPI 영향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축소가 될 것 네. 같은데요. 전년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도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물가 2%까지는 언제 갈 것인가. 근데 이게 되긴 되겠죠. 시간 문제인데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올해 또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부도 어떻게 보면 긴축 정책을 하거나 복지를 줄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 앞서 뉴스 이제 시황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하면서 다른 어떤 물류 관련된 부분, 운임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이게 유가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하나가 좀 잡히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CPI 결과가 높게나 나왔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는 총재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 발언 같은 경우는 너무 김칫국 마시고 있다. 지금 너무 앞서간다. 이런 반응을 했는데, 이 패드워치의 금리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게 70% 정도, 그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이거 금리 내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투자 부분, 특히 어제 거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 부분이 많이 빠졌는데 거기서 많이 빠진 게 넥스트라 에너지 같은 태양광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비 투자를 하고 그 수익, 아웃풋이 나올 때까지 상당 부분 걸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같은 것들이 상당히 위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좀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 전반적으로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키 맞추기가 좀 더 지연되는 그런 분위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 실적이라기보다는 금리 인하가 늦춰질 거라는 어떤 심리적 요인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너무 들떠있던 시장을 한춤 가라앉혀줬습니다. 이번에 채권과 달러 인덱스의 흐름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채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제 어저께 장 초반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CPI 결과가 좀 안 좋게 좀 충격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그런 상황. 이거는 확실하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물 국채에 이 부채할 들어갈 때 그렇다고 이게 금리가 급등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도 지난주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약간 흔들리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지만 그래도 그 혼조세 속에 안정적인 모습은 보이는 그런 양상을 좀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홍해 쪽 고조가 더욱더 불안함이 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유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나요, 지금? 네, 일단 유가 관련돼서는 많은 그 전문가 집단이나 IB에서 전망을 내놓는데 이게 네. 거의 안 맞아서 이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시장이 크게 왜곡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전 세계에서 제1 산유국이
우리는 보통 산유국 하면 중동 국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미국인가요? 그렇죠. 1위가 미국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미국이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2, 3위인 뭐 사우디나 러시아를 합친 것보다 미국의 그 원유 생산량이 많을 정도인데, 2, 3위보다 그 1등의 미국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원유 재고 중에 휘발유의 재고량이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중동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원유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변동이 거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원유 부분에서의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운임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되는데, 뭐 발틱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초반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제 운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5배 정도 올라왔고, 상하이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경우도 뭐 물량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더 운임이 올라오면서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계속 좀 견인하는 한 축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빅테크 흐름들과 주가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테슬라, 메타, 알파벳, 애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가장 먼저 조종사 자격증이 있으시죠? 예,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잉 이슈 조금 네네. 더 많이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나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보잉 최근에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어제도 2% 하락했고 네. 지금도 개장 전부터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보잉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이슈를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보잉 갖고 계신 분은 저랑 같은 분이신데 제가 보잉 사고가 나자마자 이게 단기 이슈라고 생각을 해서 보잉을 좀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 이슈가 아니고 약간 좀 더 번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잉 같은 경우는 사실 뭐 12월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IB나 다른 기관에서는 계속 보잉에 대한 어떤 매수 의견을 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부터 이제 흑자 개선, 어떤 기업 실적의 개선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잉에서 밀고 있는 737 맥스라는 기종 전체에 대해서 지금 번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 737 맥스라는 게 비행기는 작은데 수송 인원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항공사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기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모습이고, 중요한 건 왜 사고가 났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사고 원인이 나올 때까지는 그 보잉의 어떤 그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약한 모습을 좀 보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특별한 이슈가 없고 이게 해결이 된다라면 좀 반등을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그 빅테크 종목들은 약간 상방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 BYD한테 이제 밀리기 시작한 테슬라가 네. 여러 가지 매도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테슬라 지금쯤 매수해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220불 가격에서 뭐 말씀드리면 250불을 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도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BYD한테 밀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판매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16% 정도 해당하는 그 영업이익도 결국엔 더 내려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그 테슬라한테는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빅테크 중에 메타나 알파벳 같이 AI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뜸했었던 뭐 오토파일럿, 그 자동 주행이 되는 그런 자동차의 어떤 그 테스트 파일럿을 모집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이 또 따로 준비하는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시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빅테크들이 혼조를 좀 보인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감원 이슈가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구글이 나름대로 이 몇백 명 당이지만 구글이 감원 이슈를 나오면서 그래도 좀 그 증시 흐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아마존 하면 대규모 채용의 대명사였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다른 방송에서 제가 방송을 할 때 한 개 기업이 어떻게 한 번에 사람을 뽑을 때 3만 명을 뽑냐, 코로나 때 3만 명을 뽑아서 진짜 이게 트럼프를 도와주는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애플이 아마존이 감원을 시작하면서 증시에서는 좀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엔비디아는 단순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빅테크 기업에서만 그리고 또 대형 기업에서만 엔비디아의 어떤
그 발주를 내는 것 같았는데 인도의 데이터 처리 업체에서도 10억 달러 상당의 그 엔비디아 AI 칩을 주문하는 거 봐서 AI가 그 엔비디아가 AI와 관련돼서 탄력을 올해도 계속 받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이 달려오셨는데 일단 처음에 보잉에 대한 단기적인 이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홍해 사태가 사실 첫 타격을 받은 게 테슬라이기도 합니다. 예. BYD에 계속해서 밀리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홍해 이슈까지 받으면서 테슬라 계속해서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감원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AI 쪽에 더욱더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고, 다른 기업으로는 전 애플이 좀 궁금한데 이번에 비전 프로를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오히려 출시가 되면은 조기 품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일단 뭐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써보지 않아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저는 처음에 아이폰을 사고 나서 이런 핵에 망측한 폰이 있냐, 너무 쓰기 불편하다, 이거 뒤로 가는 것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익숙해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폰과 뭐 갤럭시 두 개 다 쓰고 있으면서 둘 다 좀 익숙해졌지만 사실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걸 누가 5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사냐, 지금 오히려 좋은 노트북을 사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게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이제 가격을 낮췄죠. 근데 사실 그 정도 가격이면 웬만한 뭐 맥북 프로, 이제 노트북 중에 좋은 사양의 그 노트북이랑 가격이 좀 비슷했기 때문에 뭐 일부 그 이제 품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뭐 한 100대나 1000대 만들면 품절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들이 그 다음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반영을 좀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그 비전 프로도 이걸 그 어떤 컴퓨터로 봐야 될지 뭐 웨어러블 기기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 반응에 따라서 그 다음 실적 시즌까지 뭐 애플의 향방이 조금 더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네네. 나오고 출시가 되고 나서의 반응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MS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뭐 MS 같은 경우는 가 있죠. 뭐 그 전형적인 AI의 어떤 이슈를 그쵸. 계속 받고 있으니까 당분간 AI의 어떤 그 탄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은근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도 뭐 선반영됐고 이제 뭐 김칫국을 먼저 마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물가도 이렇게 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시장의 투자자들은 약간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올라왔던, 연말에 올라왔던 그런 탄력은 유지가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뭐 다른 그 빅테크 중에서는 빠지지 않고 약간 뭐 옆으로 가더라도 강보합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제 장중한 때 애플을 넘어서 전 세계 시총 1위를 잠깐 차지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쭉 봤을 때, 길게 봤을 네. 때는 좀 큰 탄력성을 받긴 힘들다. 예,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생성형 AI라고 얘기했던 그 챗GPT가 수익화돼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수익 모델이 바뀐 건 아니고, 또 사실 애플의 그 아이폰이 새로 모델이 바뀌고 나서 그게 그렇게 예상보다 많이 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좀 어렵고, 또 중국의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올해 그 향후에 이제 애플의 매출도 실적 개선도 그렇게 예전만큼 크게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애플과 MS의 어떤 그 시총의 경쟁 같은 거는 약간 더 그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쭉 들어보니까 결국 미국 증시에서 가장 유망하다 보시는 게 AI 쪽 같은데, 네네. AI 안에서는 가장 이 기업이 지금 매수 시기가 괜찮다라고 네. 보시는 기업 있나요? 제가 작년 요맘때죠. 요맘때 요 앞에 프로그램에서 올해 어떤 게 AI로 괜찮겠냐 했을 때 메타를 말씀드리고, 네. 저는 메타 그렇게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메타를 중간에 이제 정리를 했었어요. 고객들도 정리를 하고 그 탄력을 다 못 받았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동력은
AI라고 볼 수가 있고 AI와 관계된 그 반도체, 그 전후 산업이 약간 더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그래도 미국은 강하지만 코스피,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수급 주체가 뭐 이게 3대 수급 주체가 다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관이 8일 연속, 8거래일 연속 이제 매도를 하면서 시장도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주 대비해서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또 뭐 오늘도 그 어제 이제 미국 CPI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수보다는 뭐 매도가 이제 큰 물량이 좀 많이 나가서 그래서 이제 시장은 탄력을 좀 못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그나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AI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동안 이제 소외받던 부분에서 약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부분적으로 일부에서 어떤 뭐 방산주가 좀 빚을 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길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작년 한 해 동안 뭐 올해 이제 2,400억 이렇게 잡혀서 뭐 KF21 뭐 계속 진행이 된다 했지만 이 해가 바뀌기 전까지는 키다에서 나온 그 자료 때문에 한 푼도 이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뭐 정말 KF21 올해 그 양산 들어가냐 안 되냐 뭐 20대냐 뭐 40대냐 이게 흔들렸던 것처럼 이런 이슈도 단기적 이슈에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좀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CPI가 과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앞으로 줄지 궁금한데 자료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자료 보면서 저희 설명해 볼까요? 네, 일단 그 이제 항상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은 이제 에너지 가격이었잖아요. 그 식품하고 에너지 가격 중에 뭐 에너지 부분이었는데 표 한번 보시면 그 미국 노동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 보면 에너지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빠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에너지가 뭐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원유를 생산한다 보면 에너지가 더 이상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거는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게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을 계속 견인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뭐 이제 막 빨간표로 이제 쳐왔는데 담배가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알트리아 같은 거 사신 분들은 이제 배당도 받고 뭐 실적 개선도 더 기대하실 수가 있겠는데 더 중요한 부분 이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모터 비클 인슈런스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는 건데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이 기본적인 거는 어떤 거가 있냐면 교통 물류량이 많이 늘어나면 기본 그 이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물류량이 늘어나고 수리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만큼 활동량이 많아졌다는 뜻이 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을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 내려가지 않는 끈적끈적한 상황이 주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좀 한번 연구를 좀 해보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인플레이션 걱정하면서 식품이나 뭐 유가보다 이게 유가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고정시켜 왔었는데 이 부분은 좀 감소했더라도 지금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것보다 뭐 우리 주가 전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제가 표를 두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요 하나는 밑에는 S&P 500의 1년치 그 주가 변동 추이고요. 위에는 그 전월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의 추이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공통적으로 그 반복되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전월 대비해서 물가가 높게 나오면 그 다음 달에 반드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023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3월, 4월도 그랬고 여름도 그랬고 그리고 뭐 그 가을철에 8, 9월 달에 전월 대비해서 물가가 높으니까 10월 달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던 걸 기억할 수가 있겠는데 10월 달에 전월 대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없다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타가 일찍 왔다. 그렇죠. 예,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이 상승폭이 컸던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물가가 뭐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는 크게 오른 바가 아니니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렇게 나오면 상승이나 하락의 어떤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옆으로 흐르는 모습을 가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모습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키를 맞추는 것들. 그러니까 특히 뭐 이제 그동안 실적에 비해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업종들이 약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각광을 받았던 기업들보다는 빛을 발하지 못했던 기업들 중에서 좀 탄탄한 기업들을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 주의 정리는 이민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